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배울 구름은 초점은 얇은입니다. 예, 초점은 얇은 혹은 우리나라 말로 얕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얇은이라고 쓸 수 있는, 영어로 보통 shallow라고 표현을 하는 얇은 혹은 얕은 구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하층에도 있고 중층에도 있고 상층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 얇은 구름이 하층에 있는지 중층에 있는지 상층에 있는지에 따라서 무언가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얇기 때문에, 두께가 얇기 때문에 어떤 같은 특징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같은 특징을 공유하는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층별로 다르다면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고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등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얇은, 아까 했지만 얇은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thin, 영어로 말하면 thin이라고 쓸 수도 있고, 얕은 shallow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사실 의미상으로는 비슷해요. thin 혹은 shallow한 클라우드들을 다룰 겁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구름이 얇다는 뜻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름이 어떻게 형성된다고 알고 있냐면, 상승 운동이 일어나겠죠? 그죠? 대기 중에서 상승 운동이 일어나서 이게 그래서 단열 냉각될 거고, 단열 냉각돼서 이게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면서 응결 현상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은 잡열이 방출돼서 더 올라갈 거고, 뭐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게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이야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상대적으로 얕아요.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써 있지만 일반적으로 1km 혹은 그 이하의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1km 뭐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 1km 그렇게 두꺼운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운동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두께가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게 끝까지 올라가 봐야 여기서 충분한 응결이 잘 이루어질까? 글쎄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름 형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열 냉각 효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그만큼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어쨌든지 간에 냉각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어쨌든 냉각은 돼야 얘가 구름이 형성될 거 아니야. 그냥 뜨거우면 당연히 형성이 안 되겠죠. 여기서 그냥 짠 하고 어느 순간 뿅 하고 구름이 생기지 않죠. 충분히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서 충분히 냉각이 되어야, 그래서 얘네가 물방울이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상승 운동 그리고 단열 냉각 효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지만, 이 얕은 구름에서는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효과들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 문장인데, 그래서 얕은 구름에서는 평균적인 연직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여기 써 있는데, 평균적인 연직 속도는 일반적으로 센티미터 오더입니다. 수 센티미터, 초속 수 센티미터. 별로 크지 않죠.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 때 잠깐 봤었지만, 이렇게 천둥번개 치는 그런 복잡한 무서운 구름들, 걔네 초속 10m에서 20m, 뭐 센 놈들 40m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태풍 이런 거 치면은, 태풍이나 그 토네이도, 이런 구름들은 상승 운동이 초속 한 40에서 50m 정도쯤 됩니다. 평균 수평 바람 말고 연직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얘는 일단 개의 단위가 100분의 1이에요. 미터에서 센티미터로 내려와야 되니까 100분의 1이고, 그나마도 수 센티미터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평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속도가 국지적으로는 조금씩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당연히 하강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름을 보면 평균적으로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운동만으로 응결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승 운동, 단열 냉각 효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다 되지는 않고, 그래서 복사 혹은 난류 혼합과 같은 과정들이 그 안에서, 얇은 구름 안에서는 중요하게 작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름을 배울 때 사실 다른 대기 과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특히나 실제 있는 현상을 다루게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그냥 아주 퓨어한 순수한 수학을 생각해 봅시다.
뭐 그냥 대충 생각해 볼까?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해 볼까? 2차 방정식의 해가 뭐가 되는지는 맘이죠. 숫자를 적기 나름이잖아요. 숫자를 뭘 적고도 상관없이 2차 방정식은 우리가 근해 공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되게 재밌는 짤들 맞춰 뭐 초등학교 대상 문제인데 뭐 누구의 엄마는 하루에 10,000원짜리를 몇백 장씩 며칠 동안 인출하였다. 실제로 인출한 금액은 얼마이겠느냐. 애들한테 곱하기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데 밑에 누군가 답글 그런 식으로 인출하면 은행이 망해서 그 은행장이 와서 인사해야 돼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달려 있긴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을 적용하려고 하면 항상 이렇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특히 대기과학에서는 실제 일어나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쯤인가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기역학에서 바람을 계산을 하는데 대충 오도가 10m/s여야 되지. 100을 넘는 일은 지구 안에서는 어떤 고도를 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뭐 매우 드문 일입니다. 안 일어날 걸? 100m/s는? 그런 것처럼 이 구름 안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쯤 되는지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수함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국어로 참 번역하기 힘든 단어입니다. 워터 컨텐트. 이게 뭐냐면은 공기를 이렇게 잘라놓고 그러니까 단위 부피만큼을 잘라놓았을 때 그 안에 실제로 물이 응결된 형태, 액체나 고체상으로 응결된 형태가 얼마만큼 있는가를 우리가 수함량, 워터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증기는 빠지는 겁니다. 수증기는 빠지고 실제로 액체 상태나 고체 상태로 응결된 물의 양이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워터 컨텐트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면 요 앞에다가 별의별 말들을 붙여요. 요 앞에 맨 시작 앞에다가 예를 들면은 클라우드 워터 컨텐트 그러면은 이제 구름에 남아 있는 물이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레인 워터 컨텐트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비로 내릴 수 있을 만큼 큰 물방울의 양은 얼마냐. 뭐 별거 아이스 워터 컨텐트 얼음으로 되어 있는 양은 얼마냐. 리퀴드 워터 컨텐트 그거는 액체로 되어 있는 양은 얼마냐.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접두어를 붙이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굉장히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함량이라고만 적어놓고 그런 뜻이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함량은 대체로 얼마인가? 공기 1kg을 자르면 그 안에 대체로 1g 정도쯤 있습니다. 혹은 그 이하입니다. 킬로그램당 1g을 잘 넘지 않습니다. 이런 얕은 구름들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깊게 혹은 두껍게 발달하는 구름에서는 당연히 조금 더 많을 수 있겠으나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울 이 얕은 구름 안에서는 이 정도쯤 됩니다. 아까 했지만 평균 연직 속도는 평균적으로 한 수 cm/s.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연직 발달 두께는 대체로 1km 정도쯤입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한 수 킬로미터, 한 3km 내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은 1km 정도 혹은 그 이내에서 그래서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이 구름들의 특징입니다. 이 구름들은 비나 눈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려면 구름의 두께가 확보가 돼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입자가 비가 되려면 충분히 커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처음에 구름이 모든 물방울들이 어디서 생길 거냐면은 구름의 보통 밑바닥에서 생깁니다. 중간에서 생기는 물방울은 잘 없어요. 구름의 꼭대기에서 생긴 물방울들 잘 안 생깁니다. 구름 안에서 구름 물방울이 어디서 생기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하면 돼요. 어디서 생기냐면은 구름의 밑바닥에서 생깁니다. 구름의 밑바닥에서 생겨서 이렇게 상승 운동에 의해서 구름 내부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구름 안에서 물론 생기기는 하지만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양은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입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대체로 새로 생기는 입자는 구름 밑바닥에서 주로 생기게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생겨서 위로 올라가야지.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점 뭐 응결하면서 성장할 거고 운이 좋으면은 이렇게 뭐 충돌도 할 거고 그래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좀 있다가 여기서 계속 응결하다가 운이 좋아서 다른 놈들이랑 좀 부딪히고 그러면 이제 얘가 무거워져서 이렇게 내려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점점 다른 입자들 더 충돌도 많이 하고 막 휩쓸면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경로가 길어야 입자가 크게 성장할 거 아니야. 그게 대체로 계산해 보면 미니멈이 한 1km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비가 내릴 수 있는 정도의 두께가 됩니다. 우리가 대학원 수업에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계산할 수 있는 양이에요. 대체로 1km 혹은 그 이상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근데 대체로 1km 이하이기 때문에 대체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얕은 구름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안개도 구름입니다. 안개도 구름이에요. 얘가 그냥 안개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는 이유는 얘가 그냥 지면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개라고 부르는 것이지 사실은 안개나 구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층운, 그 운영 10종 되게 전에 배웠죠. 여러분들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1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운영 10종에 있는 구름입니다. 층운 스트라투스라고 부르고 줄여서 보통 ST라고 부릅니다. 층적은 스트라토 큐뮬러스 줄여서 SC라고 부릅니다. 고층은 알토 스트라투스 AS, 고적은 알토 큐뮬러스, 그다음에 권은 시러스, 권층은 시러 스트라투스, 권적은 시러 큐뮬러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얕은 구름에 해당합니다. 꽤 많네요. 아까 분명히 운영 10종이라고 했는데 안개는 거기에 애석하게도 들어가지 않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10개 중에 7개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얕은 구름에 해당합니다. 자, 안 들어가는 3개 뭐 있죠? 운영 10종 중 이 중에서 빠진 거. 난층운 NS, 님보스트라투스. 그 다음 정란운 CB, 큐뮬로님버스. 적운 CU, 큐뮬러스. 요 3개만 여기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CU, NS, CB. 그러니까 이게 층운형이냐 적운형이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흔히들 생각할 때 층운형은 얕은 구름, 적운형은 두꺼운 구름 생각할 수 있는데 난층운은 적운형 구름이 아닙니다. 난층운은 적운형 구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층운형이냐 적운형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그 안에서 역학 과정이 어떠냐 이런 이야기인 거고 여기는 일단 단지 두께로만 구별을 한 겁니다. 얇은 구름 혹은 얕은 구름.